안녕하세요. 영토학장입니다. 오늘은 리디노미네이션 단행하면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제목으로 영토학장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디노미네이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리디노미네이션이 단행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많은 분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런 내용도 저의 생각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영토학장TV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토학장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주열 리디노미네이션 논의할 때 됐다. 또다시 강조. 2019년 3월 25일 서울경제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리디노미네이션 관련 질문에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한다며, 그러나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따르기 때문에 이따 단점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논의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하느는 당사자라 혹시 결론을 내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경제 주체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 수 있어 먼저 거론하는 것은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를 해보는 것은 어떠냐는 이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며 논의 주체가 정치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그 리디노미네이션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치권으로 이렇게 토스를 합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 공론화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토스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이 이거를 받아요. 받아서, 자, 어떻게 하냐면, 자,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1,000원을 1원으로 고개에 드는 리디노미네이션. 2019년 4월 7일 한국경제 기사요. 자,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토스를 받은 정치권이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단위 변경을 공론화한다. 화폐 단위를 1,000원에서 1원으로 변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편익 등을 따져보고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다음 달 13일, 자, 5월 13일이죠.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한다 라는 이름의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여당 의원들이 이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위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2003년,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은행이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논의에 불이 붙었지만, 자,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반대에 흐지부지 됐다. 아까 그 단점이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그래서 예전에도 2003년, 2004년도에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네. 자, 그 다음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김강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최저임금 급등에 이어 또 하나의 생체 실험으로 경제를 아주 망가뜨릴 작정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금융시장 혼란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이 일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논의할 때가 됐다고 했고, 이거를 정치권에서 한번 공론화 해봐라 그래서 정치권이 이걸 토스 받아서 지금 공론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리디노미네이션은 오늘부터 단행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고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하면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단점을 우려해서 그저 사회적인 혼란이 이렇게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어느 나라든, 그리고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도 리디노미네이션은, 자, 국민들이 모를 때 갑자기 합니다. 갑자기 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할지 몰라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합니다. 그걸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이 단행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리디노미네이션이 단행이 되면, 자, 1,000원을 1원으로 리디노미네이션 단행 후 발생될 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500원, 700원. 자, 이런 1000원짜리 이하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상품들이, 예를 들면 뭐, 아이스크림도 있을 거고, 뭐, 껌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껌도 요새 1000원이지만, 그죠? 그거 이하짜리도 있긴 있으니까. 자, 이런 상품들이, 자, 어떻게 된다? 자, 1000원을 1원으로 바꾸게 되면, 자, 이 상품이 지금 어떻게 돼요? 0.5원이 되죠? 0.5원. 그죠? 리디노미네이션이 단행이 되면. 그리고 700원은 0.7원이 돼요. 그럼 0.5, 0.7원 단위의 그 화폐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 자, 모두 1원이 됩니다. 1원이. 아시겠죠? 그럼 0.5원이 1원이 되면, 자,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예요? 50%예요. 50%. 아시겠죠? 0.7원이 1원이 되면 거의 한 20, 30%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가가 크게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자, 어떤 것부터? 자, 단위가 작은 상품들부터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1,500원, 2,500원, 3,500원, 뭐 4,500원, 5,500원, 6,500원 이런 상품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100원짜리 단위가 붙은 상품들. 자, 이런 상품들이 자, 1,500원은 1.5원, 2,500원은 2.5원, 3,500원은 3.5원이 돼야 되는데 2.5원이 없잖아요. 지금 화폐 단위가. 리디노미네이션 단위가 되면. 그죠? 자,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된다? 1.5원은 2원이 되고, 2.5원은 3원이 되고, 3.5원은 4원이 돼요. 자, 물가가, 그죠?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 주로 어떤 물가예요? 서민들이 생활하는 생활용품들의 물가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생활용품. 아시겠죠? 쓸게요. 생활용품이라고. 자, 생활용품 물가가 크게 올라가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관심 있는 부동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자, 10억짜리 부동산 가격은 얼마가 되냐? 자, 그냥 100만원이 됩니다. 100만원이. 예. 이거는 뭐, 100원짜리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100만원이 돼요. 예, 단위만 바뀌는 거예요. 네 번째. 현금 5억 원을 누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5억 원은 어떻게 된다? 자, 50만원이 되는 겁니다. 50만원. 물론 구권을 친권으로 이제 교환을 하겠죠. 그래서 50만원이 된다. 그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은 그죠? 얼마가 돼요? 연봉이 5만 원이 돼요. 5만 원. 5만 원. 그 다섯 번째. 자, 주택담보대출이 5억 원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 50만 원이 됩니다. 50만 원. 그럼 우리는 자, 우리 연봉 그죠? 우리 소득과 연봉이 그 화폐 단위가 바뀌는 건 생각 안 하고 자, 10억짜리 부동산 가격이 100만원이 되고 주택담보대출이 5억 원이 50만 원이 되니까 빚이 확 줄었네.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이 100만 원이야? 옛날에 10억 원이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참 재밌죠? 예.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죠?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과 연봉도 화폐 단위가 바뀌었어요. 예. 결국에는 여러분, 소득에 비해서, 자산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은 줄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대로란 얘기입니다. 그대로 여기서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긴 거예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자, 단위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 소득, 현금 자산과 연봉을 가지고 있는 내 소득은 그대로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그대로예요. 그리고 부채도 그대로고 주택담보대출도 그대로고 근데 뭐만 올랐어요? 자, 생활 물가만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여기 보이시죠? 네, 화폐 단위가 작은 100원짜리 단위가 있었던 생활 물가만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소득은 자, 단위만 바뀌었지 그대로예요. 근데 자,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소득은 그대로인데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예요. 예.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어떤 뜻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재화나 서비스에 투입된 생산 요소의 비용 증가에 의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그래서 이거의 반대말이 수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수요 인플레이션. 수요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소득이 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득이 늘으면 뭘 많이 해요? 자, 소비를 많이 하게,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물건을 많이 사주는 거잖아요.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요. 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죠. 이건 뭐라고 한다? 이건 수요 인플레이션이에요. 수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게 수요 인플레이션. 그죠? 근데 자, 소득은 그대로인데 자, 상품의 가격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리디노미네이션 단행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값이 올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는데, 자,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이 됐는데, 여러분들 월급 올랐나요? 안 올랐죠? 알바 자리 다 잘리고, 그죠? 소득도 오히려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자,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근데 이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자, 뭐는 올라갔다? 상품의 가격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상품의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올라간 거죠. 그게 바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죠. 내수 경기가.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면 자, 이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더욱 커지는 거죠. 예, 여러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소득이 늘어야 좋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득이 늘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앞으로 그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걸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 여러분들 97년 거의 IMF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금리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거의 두 자릿수 금리에서 한 자릿수로, 그리고 지금 역대 최저죠. 예, 그렇게 저금리가 굉장히 장기화돼 있어요. 장기화. 거의 20년 가까이. 그죠? 20년 가까이 어떤 현상이 생겼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지금 다 그 이후부터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 그 이후부터 급등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저금리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막 매입을 하니까 어때요? 부동산이 올라간 거예요. 결국 지금 부동산은 뭐다? 그죠? 많은 부채로 돼 있어요. 예. 부채로 돼 있다. 부채로. 지금의 부동산 가격에는 많은 부채가 껴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 가계비 GDP의 97.9% 수준, 세계 34개국 중 1위, 2019년인데, 볼게요. 2019년 4월 7일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지난해 전세계 부채의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한국의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비율이 주요 34개국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었다. 7일 국제금융협회가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작년 4분기 말 기준 한국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97.9%로 IIF가 국가별 수치를 제시한 34개 선진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글로벌 가계부채의 GDP 비율이 59.6%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을 월등히 뛰어넘어 GDP와 맞먹는 수준까지 상승한 셈이다. 네. 거의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 GDP와 맞먹는 수준은 지금 올라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결국 이거는 뭐다? 저금리로 인해서 장기화된 저금리로 해서 부동산을 막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매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게 지금 가계빚이 거의 GDP에 맞먹는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사를 하나 더 보면, 작년 말 가계부채 1534조 원, 석 달새 20조 7천억 들어 사상 최대, 2019년 2월 22일 조선비즈 기사예요. 지난해 말 가계부채 잔액이 1535조 원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둔화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높은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소득보다 높은 속도로. 예.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보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야지 수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가계부채 때문에 빚 갚느라고 소비가 위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특히 지난해 강도 높은 9.13 대책에도 신규 입주 물량이 대폭 늘면서 4분기 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중 가계신용 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534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3조 8천억 원 5.9%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판매신용은 합한금액이다. 2017년 가계순처분 가능소득 명목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5.9%인데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4% 중반대로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율보다는 낮아 지난해 이보다 소폭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7개국 중 평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1.3%로 3%이다. 2017년 기준. 그러면 지금 2017년에 185.9%예요. 가계 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근데 지금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지난해에는 이보다 소폭 높아졌을 거 예상된다. 그러면 2018년에 이거보다 높고 올해 2019년이죠. 벌써 4개월 지났죠. 그럼 그거보다 또 높겠죠. 예. 거의 200% 이상 육박하겠죠. 그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그래서, 자, 최종 정리를 해보면, 자, 리디노미네이션이 단행이 되면,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 화폐 단위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소득, 연봉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은, 자, 바뀌지 않아요. 예. 그게 오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당장 막 리디노미네이션이 바로 단행됐다고. 그 다음에 자 부채도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가계 부채도 그대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부동산이 10억 원이잖아요. 부동산 가격도 단위만 바뀐 거지 그대로예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소득 대비해서 부동산이 비싸냐 안 비싸냐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대비하면 그대로예요. 네, 비율이. 그죠? 그러면 지금 뭐만 발생했다? 자 소득은 그대로인데 자, 상품의 가격만 올라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리디노미네이션이 단행이 되면. 그죠? 그럼 이렇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 자, 어떤 현상이 생겨요? 자, 상품의 가격이, 그죠?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죠. 상품이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이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그럼 여기서 화폐는 우리나라니까 이제 원화 가치라고 볼게요. 그럼 원화 가치가 지금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얘기 드린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게 한국이죠. 한국 이렇게 지도로 그려볼게요. 한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한국에 뭘 투자해요? 자, 주식. 그죠?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부동산. 뭐 이렇게 투자를 하겠죠? 그죠? 자, 그 중에 자, 채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 영상에서. 그죠? 자, 채권에 투자할 때 리스크는 뭐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 자, 그래서 내가 채권을 10억 원어치 샀는데 5년 만기 채권을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내가라고 말고 외국인이라고 할게요. 외국인이 5년 만기 채권을 10억 원을 샀는데 자, 이때는 사과가 한 개에 그죠? 이 10억 가지고 사과를 10개를 살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5년 후에 내가 채권을 팔고, 자, 채권이 만기해서 10억을 돌려받을 때, 자, 사과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과를 몇 개 살 수 있어요? 한 개도 살 수 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죠? 그죠? 사과 한 개밖에 못 사니까 예전에 10개 샀는데, 그죠? 이거 어때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크게 발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되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채권을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채권을 매도를 하겠죠, 매도를. 왜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니까 매도를 하겠죠. 그럼 채권을 매도하면 어때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그죠? 그럼 시장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자, 한국은행은 자, 외국인들이 자, 우리나라 채권을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물가 상승 이상의 이자를 줘야 돼요. 그죠? 물가 상승만큼의 그래도 이자를 줘야 이 사람들이 안 팔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큼 금리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 채권 매도를 막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왜냐? 인플레이션이 너무 발생하면 여기 아까 보세요. 소득은 그대로인데 상품 가격이 계속 오르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그럼 상품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물가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금리를 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을 위해서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의 주택담보대출은 단위만 바뀌었지, 그죠?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랬죠? 소득 대비해서. 그럼 주택담보대출 뭐가 올라간다? 이자가 올라가는 이자가. 자,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상승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장기화된 저금리로 해서 부동산이 크게 오를 때, 자, 빚을 내서 부동산을 많이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사람들은 어때요? 자, 이제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겠죠? 이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는, 자, 부동산 매물이, 그 다주택자 매물이, 자, 크게 증가하게 되겠죠. 매물이 크게 증가하면,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야 내리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자, 상품의 소득에 비해서 상품 가격이 너무 비싸면, 자,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아까 가만히 안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어디로 가요? 강화문으로. 자, 강화문으로 갑니다. 강화문 와서 뭐래요? 시위를 하죠. 예, 아마 국민들 대부분이 다 모일 거예요, 이때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죠? 그래서 물가 올라가는 걸 좀 낮춰라, 막 이러면서, 아니면 월급 올려달라.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물가를 낮추라는 그런 시위보다 아마 월급 올려달라는 시위를 엄청나게 할 겁니다. 이게 제가 예상되는 그림이에요. 리딩노미네이션 단행하면. 자, 월급 올려달라는 시위를 엄청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럼 당연히, 자,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대다수가 원하는 거니까. 그럼 어때요? 결국에는 월급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 또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물가가 폭등하는 나라 있어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막 폭등한 나라들 뭘 많이 해요? 최저임금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최저임금. 예. 여러분들 뉴스 기사 보면 다른 나라들 그런 나라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예. 극단적으로 가면 베네수엘라고 터키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예. 그런 나라 한번 찾아보면 최저임금을 엄청 올린단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월급을 크게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때 부동산 가격이 이제 떨어지다가, 자, 이제 거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텐데, 그 인플레이션에 맞게 여러분들이 임금을 올려주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경제 상황이, 그 정도로 막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막 우리가 고속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올려주고, 자, 인플레이션에 보다 조금 못하게 아마 임금을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죠?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어때요? 여러분이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임금이 올라가면,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이 임금이, 자, 올라가면. 자, 이걸 한번 지우고 해볼게요. 자, 임금이 이제 올라가면. 자, 임금이 인상되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봤잖아요. 리디노미네이션 단행해가지고, 그죠? 물가가 크게 올라가는 거 봤죠? 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간 거 봤죠? 생활물가가. 그죠? 여러분들 돈 가치를 믿겠어요? 안 믿죠, 돈 가치. 안 믿어요. 여러분 오른 임금을 받아서 뭘 한다? 다시 이 떨어진 부동산 가격을, 자, 매입을 하겠죠, 매입을. 사람들이. 그죠? 아마 이때 엄청나게 매입을 할 거예요. 엄청나게 매입을 할 겁니다. 그럼 어때요? 다시 부동산은 크게 폭등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리디노미네이션 단행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빼먹은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하고 여기 처음하고 끝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는 항상 논리적으로 얘기하죠. 디테일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경제 상황을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높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리디노미네이션 단행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크게 하락합니다. 다시 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 리디노미네이션 단행할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크게 올라가니까, 자, 실물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실물 자산. 그죠? 여기서 실물 자산은 뭐가 있어요? 자, 금도 있죠, 금. 은도 있고, 그죠? 그리고 부동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자, 부동산에는 지금, 자, 부채가 많이 껴있죠? 근데 금과 은에는 자, 부채가 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리디노미네이션 단행으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자, 물가가 크게 올라서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질 때, 자, 먼저 자, 금과 은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예. 이게 1번입니다. 오른 순서가 1번. 금과 은 가격이 올라간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은 가격이 올라갈 때 부동산이 한번 떨어져요. 여기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의 자, 임금이 크게 올라가면서 물론 인플레이션만큼은 아니라도 어찌됐건 올려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크게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이 순서로 갑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큰 흐름을 알려드린 거예요. 예, 이런 순서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진 내용 아마 그 영상 보신 분들 찬반 논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은 제가 제 생각이고 제가 그 경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혼자서 머릿속에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임을 그냥 참고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알려드린 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자, 앞으로도 이런 질 좋은 정보들, 그리고 저희 생각들 많이 공유를 할 테니까, 꼭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처럼 이 질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영토학장TV에서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자, 좋은 그 정보를 가지고 영토학장TV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